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명수라고 합니다. 올해 78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병원에 입원했던 그날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제가 치료받는 동안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가슴이 답답해서 깼어요. 숨 쉬는 게 불편했죠. 평소에도 가끔 그랬는데 그날은 좀 심했어요. 1시간쯤 누워 있었는데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거실로 나가서 물을 마셨지만 가슴이 계속 조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나 병원 좀 가봐야겠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좀 답답해. 지금요? 제가 갈게요. 거기 계세요. 1시간쯤 뒤에 아들이 차를 몰고 왔어요. 저는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지갑이랑 통장이랑 약 몇 개를 챙겼어요. 그냥 검사받고 오려고 했거든요.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의사한테 심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죠. 1시간쯤 기다렸더니 의사가 나왔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재훈이를 봤어요.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일단 들어가 계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처리? 뭘 처리해? 병원 서류 같은 거요. 아버지는 치료만 신경 쓰세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걸 타고 병실로 올라갔는데 6인실 창가 자리였어요. 옆 침대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침대에 누우니까 간호사가 와서 제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적힌 플라스틱 팔찌를 채웠어요. 그리고 링거를 꽂았는데 바늘이 들어가면서 따끔했죠. 재훈이는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손에 서류를 몇 장 들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뭐야, 이게? 입원 동의서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재훈이가 볼펜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대충 봤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재훈이가 손가락으로 여기 하면서 가리키는 자리에 이름을 썼어요. 다른 건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내 보험 카드 어디 있더라? 제가 가방에서 꺼내뒀어요. 걱정 마세요. 재훈이는 다시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오후 해를 바라봤어요.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지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저녁 때쯤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알약 3개를 담아서 줬는데 저는 물이랑 같이 삼켰어요. 재훈이가 다시 왔을 때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녁 사왔어요. 드세요. 너는? 저는 먹었어요. 재훈이가 봉지를 열어서 죽 하나를 꺼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입맛 없는데도 그냥 죽을 먹었어요. 반쯤 먹었을 때 재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처리할게요. 왜? 내 돈 있어.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치료만 잘 받으세요. 내가 낼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제가 하는 게 편해요.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을 계속 먹었어요. 재훈이는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있다가 쓰레기를 챙겨서 나갔어요. 밤이 됐을 때 병실 불이 꺼지고 옆 침대 할아버지는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다가 링거줄을 보다가 그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또 혈압을 재고 체크리스트에 뭔가를 적더라고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버튼 누르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누가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지금 여기 누워서 치료받는 동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재훈이가 원무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그냥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싶었고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흰죽이 나왔는데 맛은 없었지만 배가 고파서 다 먹었어요. 재훈이는 오전에 왔는데 어제보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지,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럭저럭. 오늘 검사 몇 개 더 하신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재훈이는 가방에서 투명한 파일을 꺼내서 제 앞에 놓았어요. 안에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재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보호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대요. 보호자? 네, 응급 상황 때 연락받을 사람이요. 지금은 옛날 정보로 돼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가 서류를 한 장 꺼내서 제 앞에 놓더니 볼펜으로 자기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도 꺼냈는데 이번엔 종이가 좀 두꺼운 것 같았어요. 이건 동의서예요. 검사하고 치료하는 거 동의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썼잖아.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정밀 검사용이요. 재훈이가 볼펜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서 봤는데 글자가 빼곡했어요. 몇 줄 읽어보려고 했는데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저는 그냥 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재훈이한테 줬어요. 재훈이는 그걸 받아서 파일에 넣었어요. 이제 저한테 병원비 청구서가 가요. 아버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낼 수 있어. 내 통장 있잖아. 아니요, 제가 할게요. 나중에 다 정리하면 되니까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고, 솔직히 저는 그때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싫었거든요. 점심때쯤 의사가 와서 차트를 보면서 오후에 초음파 검사하고 내일은 CT 찍는다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갈아주면서 링거 속도를 조절했어요. 재훈이는 오후에 또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손에 영수증 같은 걸 들고 돌아왔어요. 원무과에서 처리하고 왔어요. 뭘 처리했어? 보험 관련이요. 아버지 보험 카드로 일단 처리했는데 추가 비용은 제가 낼게요. 내가 낼 수 있다니까. 알아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하는 게 편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재훈이를 봤어요. 재훈이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가끔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뭘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간호사가 와서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초음파 검사실로 갔어요. 거기서 한 30분쯤 검사를 받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재훈이는 그새 또 어디 갔다 왔는지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만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또 뭐야? 통장 관련인데요. 혹시 입원비 자동이체 같은 거 설정하고 싶으신지 해서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나중에 낼게. 그것보다는 제 계좌로 연결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일이 신경 쓰실 필요 없게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입원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통장 얘기까지 하는 게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재훈이 표정을 보니까 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아서 해. 네, 그럼 제가 처리할게요. 재훈이는 다시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흐린 날씨를 바라봤는데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녁 때 재훈이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빈손이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아버지는 치료만 잘 받으시면 돼요. 뭐가 다 끝났어? 서류 정리요. 병원이랑 보험이랑 다 처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는 제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렸어요. 재훈아, 네, 내 통장은 어떻게 했어? 아, 그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실 때 말씀하세요. 왜 내가 갖고 있어? 병원비 처리하려면 필요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잘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재훈이가 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때 싶었거든요. 아들인데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어요. 링거줄 때문에 움직이기가 불편했는데 한쪽으로 돌아 누우려고 하면 줄이 당겨지고 그러면 손등이 아팠어요. 간호사가 순찰 왔을 때 물었어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아직 검사가 더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신음하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는 원무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재훈이가 어떤 서류에 뭘 썼는지, 어떤 정보가 바뀌었는지 전혀 몰랐죠. 그냥 재훈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치료만 잘 받으면 나머지는 다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CT 검사를 받았어요.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한참 누워 있었는데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시끄러웠어요.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명수 환자분? 네. 보호자분 연락처 확인 좀 해주세요. 시스템에 업데이트 됐는데 맞는지 봐야 해서요. 간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제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 보호자 오재훈이라고 적혀 있고 전화번호도 재훈이 번호였어요. 네, 맞아요. 그럼 앞으로 모든 안내는 이 번호로 갈 거예요. 검사 결과라든지 처방 변경이라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재훈이가 제 아들인데요. 점심 먹고 나서 재훈이가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은행 다녀왔어요. 은행? 네, 병원비 처리하려고요. 카드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재훈이가 봉투를 열어서 제 이름이 적힌 카드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명의 체크카드예요. 병원비 자동 결제되게 연결해뒀어요. 내가 쓰던 카드 있잖아. 그건 한도가 낮아서요.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저는 카드를 받아서 보면서 제 이름이 있지만 왠지 낯설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재훈이를 봤어요. 이거 내가 쓸 거야? 아니요. 병원비만 빠져나가요. 아버지가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왜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명의는 아버지 거여야 병원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할게요. 재훈이는 카드를 다시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오후에 의사가 와서 차트를 보면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협심증이 맞습니다. 약물 치료 시작할게요. 그럼 언제 퇴원해요? 일주일쯤 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약 반응 보고 안정되면 그때 퇴원하시죠.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새 약을 가져왔는데 알약이 2개 더 늘었어요. 저는 그걸 다 삼켰어요. 재훈이는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 좀 했어요. 무슨? 치료 방향이요. 약을 어떻게 쓸 건지, 퇴원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요.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가 듣는 게 낫죠. 아버지가 다 기억하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재훈이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재훈이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간호사가 또 와서 프린트된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앞으로 처방전이랑 검사 결과는 보호자분한테 전달돼요. 동의하셨죠? 제가요? 네, 어제 서명하신 거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어제 뭘 서명했는지 잘 몰랐거든요. 재훈이가 가져온 서류가 여러 장이었는데 다 뭔지 제대로 안 봤어요. 그래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바라봤어요. 밤이 됐을 때 재훈이는 저녁 먹고 집에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는데 옆 침대 할아버지는 벌써 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재훈이가 왜 이렇게 많은 걸 혼자 처리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물론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이상했어요. 통장도 재훈이가 갖고 있고 카드도 재훈이가 만들고 병원 얘기도 재훈이가 의사한테 듣고요.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약 먹고 검사 받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훈이가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간호사가 순찰 왔을 때 저는 자는 척하면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간호사는 잠깐 서 있다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눈을 떴어요.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누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몸을 돌려서 창문 쪽을 보면서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제 이름 옆에 적힌 보호자 오재훈이라는 그 문구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요. 병원 시스템에서 제가 환자로만 기록되고 모든 결정은 보호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리요. 그냥 치료받고 나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간호사가 와서 색깔이 다 다른 알약 5개를 줬어요. 저는 물이랑 같이 삼켰어요. 재훈이는 점심때쯤 손에 서류를 또 들고 왔어요. 요즘 재훈이가 올 때마다 서류를 들고 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연금 계좌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연금? 네, 지금 계좌로는 병원비 자동이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계좌로 바꿔야 해요. 저는 재훈이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연금까지? 병원비 처리하려면 연금 들어오는 계좌가 활성화돼 있어야 해요. 지금 아버지 계좌는 오래돼서 온라인 뱅킹도 안 되고요. 재훈이가 서류를 펼쳐서 보여줬는데 은행 로고가 찍힌 종이었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제가 처리할게요. 내가 직접 은행에 가면 안 돼? 아버지 입원 중이시잖아요. 제가 대리로 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저는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글자가 작았는데 계좌 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볼펜을 받아서 이름을 썼어요. 이걸로 뭐 하는 거야? 연금 입금 계좌를 새 계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병원비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남는 돈은 아버지 쓰시는 거예요. 남는 돈은 어떻게 받아?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필요하실 때마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입원 중인데 제가 은행 갈 수도 없잖아요. 재훈이는 서류를 접어서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봤어요. 아버지, 오후에 국민연금공단에도 들러야 해요. 왜? 보호자 정보 업데이트 하려고요. 아버지 연락처랑 주소가 오래됐대요. 내 주소가 왜 오래됐어? 계속 거기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상 업데이트가 필요하대요. 혹시 모를 긴급 상황 대비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재훈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게 있겠어요. 오후에 의사가 와서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 반응이 괜찮으시네요. 이 상태 유지하시면 주말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만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의사가 나가고 저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재훈이는 오후 내내 밖에 나가 있었는데 저녁 때가 돼서야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돌아왔어요. 다 끝났어요. 뭐가? 연금 계좌 이전이랑 공단 서류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새 계좌로 연금 들어와요. 그래. 재훈이가 의자에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는데 저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응? 퇴원하시면 한동안 저희 집에서 계시는 게 어때요? 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약도 제때 드셔야 하고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병원 가야 하고요. 저는 재훈이를 봤어요. 재훈이 표정이 진지했어요. 나 혼자 살아도 괜찮아. 알아요. 그래도 당분간만이라도요. 안정될 때까지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훈이네 집에서 산다는 게 싫었거든요. 제 집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일 아버지 집 가기도 힘들고요. 재훈이가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갔어요. 내일 또 올게요. 재훈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몰랐어요. 제 연금이 들어가는 계좌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통장을 재훈이가 갖고 있고 카드도 재훈이가 관리하고 연금도 재훈이가 설정한 계좌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요. 그냥 편하게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재훈이가 대신 처리해 주는 거라고요. 밤이 됐을 때 간호사가 순찰을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어요. 주말에 퇴원하신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집이 제일 편하죠.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에 벌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주말에 집에 간다. 그런데 제 집이 맞나? 제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고 연금도 제가 직접 받지 못하는데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고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복도에서 카트 소리가 들리고 누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옆 침대 할아버지는 벌써 자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서 창문 쪽을 보면서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는 몰랐어요. 병원 밖에서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하나씩 재훈이 관리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요. 토요일 아침 간호사가 와서 퇴원 안내문을 줬어요. 오늘 오후에 퇴원하세요. 약은 원무과에서 받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가방에 옷이랑 세면도구를 넣고 일주일 동안 입었던 병원복을 벗고 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재훈이는 점심때 왔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응. 그럼 원무과 가서 서류 정리하고 나갈게요. 저는 재훈이를 따라서 원무과로 갔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주면서 퇴원 확인서라고 설명했어요. 약은 1층 약국에서 받으시면 돼요. 재훈이가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고 저희는 약국으로 갔어요. 약사가 한 달치 약 봉투를 주면서 하루 3번 식후에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가 약을 받아서 들고 있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어요. 일주일 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재훈이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갔어요. 저는 뒷자리에 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갈게요. 응. 차가 출발했을 때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평범한 주말 풍경이 보였어요. 30분쯤 걸려서 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일주일치 우편물이 쌓여 있어서 주워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거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는데 커튼을 여니까 먼지가 날렸어요. 재훈이가 약을 부엌 식탁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 약 잊지 말고 드세요. 알았어. 그리고 혹시 가슴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응. 재훈이는 한참 서 있다가 현관으로 갔어요. 내일 오후에 다시 올게요. 안 와도 돼. 아니요, 올게요. 문이 닫히고 재훈이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주일밖에 안 비웠는데 이상하게 오래된 것 같았어요. 우편물을 뜯어보니까 관리비 고지서, 광고지, 보험 안내문이었어요. 저는 그걸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치도 없었죠. 일주일 전에 병원 가느라 다 치웠거든요.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도 넣었는데 다 끓고 나서 그릇에 담아서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던 건지 라면이 별로였던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약을 먹었는데 알약 3개를 물이랑 같이 삼켰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집중이 안 됐어요. 저는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밤이 됐을 때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병원 침대보다 제 침대가 더 편한데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고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 통장은 어디 있지? 재훈이가 가져간 거 맞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지?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새 계좌로요. 그 계좌는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재훈이가 현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필요할 때마다 재훈이한테 연락해야 하는 건가?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냉장고에는 계란 2개밖에 없었어요. 저는 계란을 삶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약을 먹어야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약 봉투를 찾았는데 안 보였어요. 분명히 식탁 위에 뒀는데요. 거실을 둘러보고 소파 위도 보고 침실도 봤는데 없었어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보고 찬장도 열어봤는데 약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재훈이가 가져갔구나. 저는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재훈아, 약 어디 있어? 약이요? 제가 가져왔어요. 왜?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약을 안 드실까 봐요. 제가 갖고 있다가 드릴게요.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제가 챙겨드리는 게 나아요. 오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저는 오후까지 기다렸어요. 재훈이가 3시쯤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약 가져왔어요. 재훈이가 부엌으로 가서 약을 식탁 위에 놓고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이거 복약 수첩이에요. 제가 아버지 약 먹는 시간 체크할게요.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기록하는 게 나아요. 병원에서 다음에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재훈이는 공책에 날짜랑 시간을 쓰는 것 같았어요. 지금 먹으세요. 저는 약을 꺼내서 먹었는데 재훈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알약을 삼켰어요. 저녁에도 드셔야 해요. 제가 6시쯤 전화할게요.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먹는다니까. 아버지, 약 걸으시면 안 돼요.
심장 문제라서 위험해요. 재훈이 목소리가 조금 단단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쌓여있는 우편물을 봤어요. 이거 정리 안 하셨어요? 아직. 재훈이가 우편물을 집어서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 읽었어요. 이거 아직 안 냈네요. 내야지. 제가 낼게요. 재훈이가 고지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그걸 지켜봤어요. 그거 내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아버지 지금 통장 없잖아요. 통장은 언제 돌려줄 거야? 재훈이는 잠깐 말이 없다가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 당분간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시잖아요. 혹시 또 입원하실 수도 있고요. 나 괜찮아. 지금은 괜찮으셔도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제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저는 재훈이를 보면서 진지한 표정의 재훈이가 제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돈인데. 알아요. 아버지 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재훈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병원비 처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통장을 제가 못 쓴다는 게요. 그럼 내가 돈 필요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언제? 필요하실 때마다요. 재훈이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약 드셨는지 확인하려고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6시쯤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약 드셨어요? 아직. 지금 드세요. 제가 전화 끊지 않고 기다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약을 꺼내서 물이랑 같이 삼켰어요. 먹었어. 네, 잘하셨어요.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드셔야 해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밤에 10시쯤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자기 전 약 드셨어요? 지금 먹으려던 참이었어. 네, 그럼 먹으세요. 저는 또 부엌으로 가서 약을 먹고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먹었어. 네, 고생하셨어요. 내일 아침에도 전화할게요. 다음 날도 그랬어요. 아침 8시에 전화가 오고 점심 먹고 나서도 오고 저녁에도 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약을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매번 재훈이한테 전화 받고 재훈이가 확인하고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저는 78이에요. 평생 혼자 살아왔고 약도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시켜야 먹고 아들이 확인해야 하고요. 제 통장도 없어요. 연금도 제가 직접 못 받고 약도 제가 관리 못 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치료였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거였을까?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한 게 제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치료는 끝났는데 왜 제 생활은 예전으로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재훈이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약 먹었냐는 질문에 그때마다 대답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시장에 가려고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돈 좀 줄 수 있어? 얼마나요? 10만 원만. 뭐 하실 거예요? 장 보러. 제가 사다 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세요? 내가 직접 고를래. 재훈이는 잠깐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쯤 재훈이가 손에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돈 가져왔어요. 재훈이가 봉투를 주는데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어요. 10만 원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5만 원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내가 쓸 돈인데 왜 내가 정해? 아버지, 요즘 물가 비싸요. 5만 원이면 일주일치 장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재훈이를 보면서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는 모습을 봤어요. 복약 수첩이었어요. 오늘 점심 약 안 드셨네요. 깜빡했어. 아버지, 약 꼭 드셔야 해요. 지금 드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약을 먹었어요. 재훈이가 공책에 뭔가를 적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뭐? 병원 다음 달에 가셔야 하는데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요,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야 해요. 아버지가 놓치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바보야? 그게 아니라 의학 용어가 어려워서요. 제가 듣고 설명해 드리는 게 나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재훈이가 일어났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저녁 약 잊지 마세요. 재훈이가 나가고 저는 봉투를 보면서 5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버스를 타고 20분쯤 가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 갔어요.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봤어요. 한 포기에 5천 원, 무는 3천 원, 파는 2천 원이었어요. 저는 계산을 했어요. 배추 하나, 무 하나, 파 한 단 사면 1만 원이었어요. 그럼 4만 원이 남았어요.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봤는데 삼겹살은 100g에 2천 원이어서 200g을 샀어요. 4천 원이었어요. 이제 3만 6천 원이 남았을 때 저는 생선 가게로 가서 고등어를 샀어요. 2마리에 5천 원이었어요. 쌀 가게에 가서 쌀 3kg을 15,000원에 샀어요. 이제 1만 6천 원이 남아서 두부랑 계란을 사고 간장이랑 된장도 샀어요. 계산을 하고 나니까 2천 원이 남았어요. 저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장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넣고 쌀은 쌀통에 부었어요. 저녁을 만들었어요. 돼지고기를 파하고 같이 구우고 밥도 지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이었어요. 저녁 6시에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약 드셨어요? 응. 시장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장 많이 보셨어요? 필요한 것만. 돈은 충분하셨어요? 응. 사실은 아니었어요. 5만 원으로는 부족했는데 사고 싶은 게 더 많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두부도 한 모만 샀어요. 원래는 2모 사려고 했는데요. 아버지, 다음 달에 연금 들어오면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얼마나? 한 30만 원? 내 연금이 얼만데? 40만 원쯤 되시죠? 그럼 왜 30만 원만 줘? 병원비가 나가거든요. 자동이체로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는 내야 하니까요. 그럼 나한테 30만 원만 남는 거야? 네, 그래도 충분하실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드시겠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저는 계산을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하루에 1만 원이고 오늘 장 보는데 4만 8천 원 썼으니까 닷새치였어요. 그럼 한 달에 6번 장을 볼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는 거였어요. 관리비는 어떡하죠? 전기세는요? 전화비는요? 재훈이가 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맞나요? 제 돈으로 제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연금인데 제가 30만 원밖에 못 받는 게 맞나? 이틀 뒤 저녁 때 재훈이가 손에 또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용돈 드려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1만 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번 주 용돈이요.
3만 원? 네, 일주일에 3만 원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저는 재훈이를 봤어요. 재훈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반찬 떨어졌네요. 제가 내일 사다 드릴게요. 내가 살 수 있어. 아버지 몸 불편하신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 안 되죠. 재훈이가 냉장고를 닫고 찬장을 열어서 그릇들을 봤어요. 이 그릇들 좀 오래됐네요. 쓸만해. 아니요, 새 걸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재훈이는 찬장을 닫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다음 달부터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올게요. 왜?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불안해서요. 약도 잘 드시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전화로 하잖아. 전화로는 부족해요. 직접 봐야죠. 저는 재훈이를 보면서 진지한 재훈이 얼굴을 봤어요. 재훈아, 나 괜찮아. 아버지, 협심증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또 아프실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매번 올 필요 없어. 필요해요. 제가 안 오면 누가 아버지 챙겨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재훈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저는 혼자 살고 몸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뭔가 답답했어요. 제가 뭘 하든 재훈이가 확인하고 재훈이가 결정하고요. 재훈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내 통장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 재훈이는 잠깐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통장은 제가 계속 관리하는 게 나아요. 왜? 아버지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시잖아요. 혹시 또 입원하시면 제가 빨리 처리해야 하거든요. 나 이제 괜찮아. 지금은 괜찮으셔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재훈이를 보는데 재훈이가 제 눈을 피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응? 아버지가 돈 관리하시는 게 좀 걱정돼요. 뭐가?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잖아요. 전화로 속아서 돈 보내시고 그런 거요. 나 그런 거 안 당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재훈이가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반찬 사다 드릴게요. 안 사와도 돼. 아니요, 사다 드릴게요. 아버지 드실 거 없으시면 안 되죠. 재훈이가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봤어요. 아버지, 제 말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봉투를 봤는데 3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일주일 용돈이라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3만 원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지요? 밥 먹고 버스 타고 가끔 이것저것 사려면요. 전에는 제가 알아서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통장에서 찾아 쓰고 장 보고 싶으면 가서 사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훈이한테 미리 말해야 했어요. 돈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재훈이가 물어봤어요. 뭐 하는데 쓰냐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제 돈인데 제가 왜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밤이 됐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재훈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돈 관리 못하는 걸까요? 사기 당할까봐 걱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눈을 감으면 재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서류 들고 있던 모습이요. 통장을 가져가던 모습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제 삶이 조금씩 재훈이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걸요. 아침이 됐을 때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수척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반찬이 거의 없고
계란이 2개 남았어요. 계란을 삶아서 아침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알약 3개를 물이랑 같이 삼켰어요. 8시에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아침 약 드셨어요? 응. 오늘 오후에 반찬 사다 갈게요. 안 와도 돼. 아니요,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흐린 하늘을 봤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챙기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게 뭔가 다른 거였을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연금이 들어왔고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연금 들어왔어요. 그래. 병원비 빠져나가고 나면 35만 원 남아요.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오늘 가져올 거야? 내일 갈게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다음 날 재훈이가 와서 5만 원짜리 지폐 7장이 든 봉투를 줬어요. 35만 원이에요. 저는 돈을 세어봤어요. 맞았어요. 이번 달은 이걸로 쓰세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응. 재훈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고 약도 봤어요. 약 잘 드시고 계시네요. 매일 먹어.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요.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야 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없어.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저 가볼게요. 재훈이가 나가고 저는 봉투를 보면서 3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쓸지 계산했어요. 하루에 10,000원 조금 넘게 쓸 수 있었어요. 한 달 30일이니까요. 시장 가는데 한 번에 5만 원 쓰면 7번 갈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버스비도 있고요. 병원 가는 날 버스 왕복이면 4,000원이어서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4,000원이었어요. 전화비는 재훈이가 낸다고 했고 관리비도 전기세도 그래서 그건 신경 안 써도 됐어요. 저는 35만 원을 어디다 보관할까 생각하다가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고 옷 사이에 봉투를 넣고 옷으로 덮었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이야기였어요. 전화로 은행 직원이라고 속여서 돈을 보냈대요. 저는 재훈이 말이 생각났어요.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고 했던 말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안 당해요.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모르는 번호는 안 받거든요. 밤이 됐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연금이 40만 원인데 35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은 병원비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게 맞는 걸까요? 병원비가 매달 5만 원씩 나가는 게 맞나요? 저는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고 퇴원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검진만 받아요. 검진비가 그렇게 비쌀까요? 저는 모르겠었어요. 재훈이가 처리한 거니까요. 저는 병원비가 얼마인지 본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재훈이가 아침 일찍 왔어요. 아버지, 준비하세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재훈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접수를 하고 1시간쯤 기다렸더니 제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오명수 환자분이시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약은 잘 드셨고요? 네. 의사가 청진기로 제 심장 소리를 듣고 혈압을 쟀어요. 상태가 안정적이네요. 약 효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같은 약 드시면 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출력해서 재훈이한테 줬어요.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재훈이한테 줬어요. 보호자분이 약 관리하시죠? 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은 약으로 한 달치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실을 나와서 재훈이를 따라 원무과로 갔어요. 창구 직원이 뭔가를 출력해서 재훈이한테 줬는데 영수증 같았어요. 이번 달 진료비는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려고 했는데 재훈이가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그거 보여줘. 왜요? 얼마나 나왔나 보려고. 아버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처리했으니까요. 내가 내는 돈인데 내가 봐야지. 재훈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영수증을 봤어요. 진료비가 15,000원이고 약값이 20,000원이어서 합해서 35,000원이었어요. 이게 다야? 네. 그럼 병원비가 35,000원이네? 네. 저는 재훈이를 봤어요. 재훈이가 제 눈을 피했어요. 너 나한테 병원비가 한 달에 5만 원 나간다고 했잖아. 아, 그게요. 이건 35,000원인데? 재훈이는 한숨을 쉬고 영수증을 도로 가져갔어요. 아버지, 여기 적힌 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 보험 처리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5만 원 돼요. 저는 재훈이를 보면서 굳어있는 재훈이 얼굴을 봤어요. 그럼 그 영수증 보여줘. 집에 있어요. 다음에 가져와. 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재훈이는 약을 부엌에 놓고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병원비가 35,000원인데 5만 원을 받아간다고 했어요. 그럼 15,000원은 어디로 간 거죠? 다음 달이 됐어요. 연금이 또 들어왔고 재훈이가 또 35만 원을 가져왔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서 옷장에 넣었어요. 지난달 돈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재훈이는 병원비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재훈이가 왔어요. 화요일이랑 금요일이었어요. 올 때마다 냉장고를 확인하고 약을 확인하고 복약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드라마 속에서 누가 말했어요. 이게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이게 내 집인데, 이게 내 삶인데, 이게 내 돈인데, 왜 제 마음대로 못할까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갔어요. 옷장을 열어서 봉투를 꺼냈어요. 3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 연금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제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걸 숨겨놔야 했어요. 옷장 안에요. 통장은 재훈이가 갖고 있어요. 카드도 재훈이가 만들었어요. 연금 계좌도 재훈이가 바꿨고요. 약도 재훈이가 관리해요. 병원도 재훈이가 같이 가요. 제가 의사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어요. 관리비도 전기세도 전화비도 재훈이가 내요. 제 돈으로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봉투를 옷장에 다시 넣고 침대에 앉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게 2달 전이었어요. 겨우 일주일이었어요. 심장 검사 받고 약 먹고 나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뭔가 바뀌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서류에 서명했어요. 뭔지도 모르고요. 재훈이가 가져온 거니까 그냥 썼어요. 보호자 정보가 바뀌었어요. 계좌가 바뀌었고요. 통장이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재훈이는 제가 약을 안 먹을까봐 걱정했어요. 제가 사기 당할까봐 걱정했죠. 제가 돈을 잘못 쓸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통장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혼자 병원 가겠다고 하면 같이 가야 한다고 했죠.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이게 치료였을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다른 거였을까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제 삶은 조용히 재훈이 손으로 넘어갔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크게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류 몇 장에 이름 쓰고 그랬을 뿐이에요. 보호자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제 침대에서 자고 제 밥을 먹고요. 그런데 이게 제 집 같지 않았어요. 통장이 없으니까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일주일에 3만 원이니까요. 약을 재훈이가 관리하니까요.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재훈이한테 물어봐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에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아침 약 드셨어요? 응. 오늘 제가 저녁에 갈게요. 반찬 사다 가서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식탁 위에 약이 있었어요. 어제 재훈이가 놓고 간 거였어요. 저는 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심장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건강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제 삶은 좋아졌을까요? 저는 약을 먹었어요. 알약 3개를 물이랑 같이 삼켰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살아있어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약을 먹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연금은 계속 들어와요. 한 달에 40만 원이요. 제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5만 원만 제가 받아요. 나머지 5만 원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재훈이가 병원비라고 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3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럼 1만 5천 원은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재훈이가 뭐라고 설명할 게 뻔했거든요. 다른 비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9시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뭘 할까요? 약 먹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요. 재훈이한테 전화 받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시장 가요. 5만 원 가지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재훈이가 와서 냉장고를 확인하고 가요. 이게 제 삶이에요. 78회를 살았어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어요. 결혼해서 아들 낳고 키웠죠.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재훈이가 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반찬 사왔어요. 재훈이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어요. 김치랑 나물이랑 생선이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이거 드세요. 재훈이가 생선을 접시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그리고 밥을 퍼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받아서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먹었어요. 재훈이는 제가 먹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약 드셨죠? 응, 잘하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올게요. 응. 재훈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걸까요? 제가 늙어서 더 아프면 재훈이가 더 많이 관리하게 되는 걸까요? 언젠가는 제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침실로 갔어요. 옷장을 열어서 봉투를 봤어요. 3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 돈이었어요. 제 연금에서 나온 거였죠. 그런데 저는 이걸 숨겨놔야 했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넣고 옷장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을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가슴이 답답해서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죠. 치료받으려고요. 나으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나았을까요? 심장은 나았을지도 몰라요. 약을 먹으니까요. 그런데 제 삶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치료받는 동안 제 삶은 누가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관리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요, 끝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